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전략, 1년 안에 한 방에 합격하기.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되면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이제 되기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절대평가제 하에서 좀 수월하게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회는 한 3번이라 그랬죠. 21년 올해, 22년, 23년 3번의 기회가 있다. 24년부터는 상대평가가 시행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번에, 올해 안에 한 방에 합격하면 가장 좋고, 자, 올해 한 방에 합격이 안 되면 내년까지 잡아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주로 10월 말에 있다. 자, 1차 과목은 학개론과 민법,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이 있습니다. 자, 학개론에서 40문제, 민법에서 40문제, 총 80문제 나오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을 줍니다. 그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2차 과목은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 공시세법 합해서 40문제. 자, 공시법에서 24문제, 세법에서 16문제, 합해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합격자 결정 방식은, 자,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1차와 2차 상관없이 각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게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럼 상대평가는 무슨 말이냐. 자, 1차든 2차든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 아니고 고득점자 순으로 일정 수까지만 합격시키는 제도를 상대평가를 합니다. 자, 1회부터 9회까지가 상대평가였는데 그때 보면은 2,000명까지만 합격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약 2,000명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평가제 하에서보다는 상당히 합격수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1년 안에 한 방에 합격하기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 자, 우선은 학습 방식은 독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학원에 가서 실강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독학과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강의에서는 다시 집에서 인강으로 보시는 것, 학원에 나와서 실강을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독학은 이미 시험 대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인강이냐 실강이냐 이런 문제인데, 자, 우선은 인강으로 합격하기가 실강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합격률이 실강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강으로 하면은 학습 분위기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강제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뭐 두어 달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인강으로 몇 년 하다가 안 돼서 학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강을 들으러 오시면 어쨌든 학원에 오시는 시간은 강제적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응 속도도 빠르고 또 학습 분위기, 동료와 사이의 경쟁심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학원에 오셔서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하면은 동료도 없고 선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고 나면은 활용할 수 없어가지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학원에 오시면 동료들도 있고 이미 학원의 선배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조언을 받아서 일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실강 학원에 오셔서 실강 듣고 합격하신 분들은 90%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강을 들으면 90%가 장롱 속에 들어갑니다. 정반대겠죠, 그죠? 그리고 학습 내용은 첫째는 이론을 공부하고, 이론 공부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공부하고, 문제풀이 공부가 되면은 실전적으로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 훈련을 거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이론,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이 세 가지. 그럼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입문서는 용어 설명집이니까 이거는 뭐 별로 큰 비중이 없고요. 자, 기본서 아니면 요약서로 이론 공부를 합니다. 보통 보면 학원에서는 이론 공부는 1월부터 6월까지, 문제풀이 공부는 7월부터 8월, 실전 모의고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론 공부는 기본서나 요약서를 합니다. 그럼 기본서는 민법을 기준으로 보시면 한 600페이지, 요약서는 한 200페이지, 3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기본서는 충분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요약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반복하는 것은 요약서가 유리하고 충분히 내용을 살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론 공부는 기본서를 먼저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내용이 숙지가 되면은 요약서를 가지고 빠르게 반복하는 그런 방식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자, 이론 공부로서 기본서는 1월부터 4월까지를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6월은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인데 문제집 6권을 가지고 2달 동안에 역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량을 증가시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험이 문제를 풀어서 시험에 답을 내기 때문에 이론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접목해서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다음 문제풀이가 2달 동안에 정리가 돼서 끝나면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합니다. 즉 매일 오셔서 1시간 시험 보고 나머지 시간은 해설 강의 듣고 1시간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1시간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모의고사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점수 획득의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해서 점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은 첫째는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고등생하고 달라서 어른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을 정리해서 생활을 단순화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 느슨이 아니라 단기 집중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장기 느슨이라 말은 오랜 기간 동안에 대충 공부한다 이런 뜻이고 단기 집중은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몰아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6년을 공부했다. 3년을 공부했다. 그럼 하루에 6시간씩 1년을 공부했다. 공부量같잖아요. 3년간 하루 2시간이나 1년간 하루 6시간이나 공부량은 같아요. 그런데 3년간 하루 2시간은 장기간 느슨하게 하는 것이고 1년에 6시간은 단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느슨보다는 단기 집중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다. 수십 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간 동안 하는 듯 마는 듯 느슨하게 하면은 평생 시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1년을 단기로 잡아서 몰아치기 해서 집중해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합격 수기 중에서 잘 골라서 읽어보시고 의지를 좀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전과목 학습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저는 2차보다는 1차가 훨씬 중요하므로 1차 과목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에 시험 합격을 못하면 2차는 100점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만 합격하든지 1, 2차를 같이 합격하든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는 떨어지는데 2차만 합격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은 1차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자 부동산 개론과 민법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1차 중에서도 민법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학개론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법과목이다. 그래서 1차에서는 민법이 법과목이고 2차는 정과목이 법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법의 기본이면서 기초가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해 놓으면은 2차에 영향을 줘서 2차 과목이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차와 2차 중에서는 1차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해서 집중해야 되고 1차 중에서도 2차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민법이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과목 중에서는 어떠냐? 자, 전반기에는 공법과 공시법이 우선이고 후반기에는 중개법이 우선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법은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공시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개법은 분량도 작고 쉬워요. 그래서 중개법은 고득점 전략 과목입니다. 그럼 초기에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공법과 공시법을 좀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고 나중으로 가버리면 공법과 공시법은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공법과 공시법이 우선돼야 하고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개법으로 바꿔서 몰아치기로 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학습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 봤을 때 법 조문을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고, 그 다음에 익히게 되면은, 자,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최고법원인 대부분에서 판결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걸 판례라 하거든요. 자, 판례로서 우리 민법은 시험에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그동안에 기출이 되는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봤을 때 법조문, 판례, 기출문제 이 덩어리 세 가지가 민법에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조문은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조문을 반드시 몇 번씩 읽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조문 원문 자체를 읽는 버릇이 있어야 되겠다. 판례는 워낙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기초가 잡히고 난 다음에 판례는 교과서에 있는 판례이거나 또는 판례집, 별도의 판례집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이라고 올해 한 3월달 내지 4월달에 아마 출간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는 수시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풀어보고 분석하고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특강을 들을 수도 있도록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기출문제 특강이라고 따로 하는 그 학원들이나 그런 동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조문을 익히고 조문이 익혀지면은 판례로서 적응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끊임없이 분석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별로 출제 빈도를 잘 분석해서 얼마나 자주 출제됐냐 그 빈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빈출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 그래서 상급, 중급, 하급식으로 별 표시를 함으로써 실증감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상급은 굉장히 중요, 매우 중요. 중급은 더 중요. 하급은 조금 중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빈출 부분 뭐 빈출이면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도죠, 그죠? 중요도, 빈출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빈출도 상, 중요도 상, 빈출도 중, 중요도 중, 빈출도 하, 중요도 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별표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입체감을 가지고 실전감을 높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 범위를 정독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정독을 하고 나중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빈출도에 따라서 입체도 물론 전 범위를 정독하는 것보다 중요도에서 입체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전 내용을 한번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 범위를 정독을 하고 자, 시간이 지나면 빈출된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입체덕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 분량을 줄여가지고 줄인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중 반복하는 그런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공부 분량을 줄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양을 빠른 속도로 반복이 되지 않으면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 분량을 줄여서
양을 작게 만든 다음에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작년 2020년 30일에 가장 최근에 있던 민법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분포도를 보시면 총책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특에서 6문제가 출제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죠. 그래서 10문제, 14문제, 10문제, 10문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출제 유형을 딱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40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하는 방식이 다음 중 틀린 것은 거기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쉽죠. 그래서 15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틀린 것보다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여기 4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급이다. 중급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 문제를 해서 박스 속에 지문을 몇 개 넣어놓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을 박스형 문제랍니다. 자, 박스형 문제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6문제.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 상이 되겠습니다. 상. 그다음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값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이런 다음에 다음 법률 관계 중 틀린 거 옳은 골라라. 이것을 사례 문제랍니다. 자, 사례 문제가 12문제. 예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수준이 상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플러스 박스형, 결합된 형태. 자, 사례식으로 문제를 물어놓고 지문 박스로 여러 개 넣어놓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를 사례 박스형 결합 문제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그죠? 여기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상이다. 자, 그럼 틀린 것은 15문제. 난이도가 하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난이도 중이고,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와 사례 플러스 박스형 문제가 총 몇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18문제하고 21문제가 나오네요.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1문제. 요 이제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걸 단순 설명형이라 합니다. 단순 설명형. 단순 설명형이 19문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응용형이라 합니다. 응용형이 21문제가 나왔다. 그럼 응용형 중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6문제, 사례 문제가 12문제, 사례 플러스 박스형 결합 문제가 3문제, 이렇게 21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박스형 문제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박스형 문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전 과목에 걸쳐서 박스형 문제가 대폭 증가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대부분 다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례형 문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12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대로 유지됐고, 자, 5유형 있잖아요. 자, 사례로 물으면서 박스형이 가미된 지문은 박스형으로, 그 다음에 문제는 사례형으로, 이런 거는 아마도 처음 시도한 것 같은데 그것도 3문제까지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법은 수준은 예년하고 비슷한데 출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로 이렇게 지금 출제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1년 올해 제32회 시험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출제 유형 훈련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출제 유형 훈련, 출제 유형 훈련. 이 말은 첫째는 박스형. 박스형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하고 결합된 사례하고 박스하고 결합된 문제를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 시험에 비해서 직전에 32회 작년 시험은 그죠? 박스형이 대폭 강화됐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박스 플러스 사례 플러스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또는 박스와 사례가 결합된 문제 형식을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시험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 시험을 단방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